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삼성 대한화. 삼성 최근 홈 경기에서는 변칙 도루와 히트앤런이 잘 맞아떨어지며 초반 주도권을 자주 가져갔다. 리드 폭을 조절하며 도루 타이밍을 교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고 하위 타선의 인플레이 비율도 상승세다. 다만 주루 작전이 반복될수록 투수 포수 간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리며 견제와 번트 수비에서 타이밍 손실이 생긴다. 특히 불펜이 주자 승계의 시실점 억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기 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타격에서는 상위 타선이 빠르게 출루하지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하위 타선이 찬스를 살리지 못할 때 점수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는 내야의 병살 연결이 빠르지만 외야 송구 타이밍이 미세하게 어긋날 때 장타성 타구를 허용하는 약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주루 운영은 활발하나 투수진의 밸런스가 흔들릴 때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자 관리 실패가 후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나는 최근 경기에서 타격 밸런스가 안정되며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폰세 이후 이어지는 릴레이 투수진의 제구가 안정적이고 특히 주자 있을 때 병살 유도 확률이 높다. 타선에서는 짧은 스윙으로 인플레이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내며 상대 투수의 슬라이드 스텝 타이밍을 교란시킨다. 주루에서는 빠른 스타트로 수비 실수를 유도하며 러닝 게임으로 삼성의 템포를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포수의 리드 능력도 향상되어 번트 수비 시 커버 타이밍이 빨라지고 주자 견제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다. 수비 전환 속도가 향상되며 실책 허용이 줄어들었고 외야진의 송구 정확도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불펜은 후반 7회 이후에도 구위 저하가 적고 제구 밸런스가 일정의 경기 마무리 단계에서 신뢰도가 높다. 결국 하나는 초반 주로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볼 배합으로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초반 러닝 게임보다 중반 이후 마운드 운영이 더 큰 승부의 갈림길이 된다. 삼성은 변칙 도루로 초반 리드를 노리겠지만 하나 배터리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폰세 이후 이어지는 불펜진의 안정감으로 경기 후반 실점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다. 반면 삼성은 불펜의 제구 흔들림이 누적될 경우 하나 타선의 짧은 스윙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하나는 주자 있을 때 볼배합을 다양하게 가져가며 상대 하위 타선의 번트 루틴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가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의 공격 루트를 조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삼성의 홈타격 리듬을 완전히 억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초반 1에서 2점 실점은 감수해야 한다. 결국 7회 이후 집중력에서 차이가 생기며 하나가 상대의 불펜을 공략해 경기를 뒤집을 확률이 높다. 추천 배팅 하나승, 언더. 두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기업은행. GS칼텍스 최근 경기에서 실바의 공격 효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포메이션은 4-2 형태로 전환되며 세터와의 타이밍 합이 맞아들어가고 있다. 실바는 높은 타점에서 코스 변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블로킹 손끝을 노린 기술적 공격이 늘었다. 레이나는 좌측 사이드에서 과감한 스윙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리시브 가담도 한결 안정적이다. 우수미는 속공 루트 합이 좋아지며 경기 중 세컨드볼 연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줄이고 있다. 유서연은 후위 커버와 세컨드 디그에서 안정적이며 랠리 중 볼 순환이 매끄럽다. 특히 팀 전체가 한 박자 빠른 템포를 의식적으로 맞추며 공격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간다. 결국 실바 레이나 투톱의 밸런스가 다시 살아나면서 공격 루트 집중도와 세트 템포 모두 안정된 흐름이다. 기업은행은 여전히 빅토리아 중심의 퀵오픈을 시도하지만 상대 블로킹이 높아지면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빅토리아는 타점이 높으나 후반 세트로 갈수록 타이밍이 늦어지고 코스 선택이 읽히는 경향이 있다. 킹켈라는 백어택에서 예리한 각을 만들지만 세트 템포가 조금만 흔들려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소영은 리시브 밸런스를 잡지만 세컨드볼 이후 전환 속도가 떨어져 공격 템포가 끊긴다. 이주환은 속공 합이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뒷공간 공백이 생긴다. 기업은행의 가장 큰 약점은 세트 간 템포 조절 능력이다. 특히 GS칼텍스의 강한 서브 리듬이 유지될 경우 리시브 라인 흔들림으로 연결이 막히는 구간이 반복된다. 결국 후반 세트에서 세트 템포와 볼 분배 안정성이 떨어지면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양팀 모두 속도전으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GS칼텍스가 초반부터 강서구를 통해 기업은행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 시작한다. 실바와 레이나가 번갈아 측면을 공략하면서 기업은행 미들 블로커의 타이밍이 어긋난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퀵오픈으로 버티지만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듬이 점차 떨어진다. 이주아의 속공도 초반엔 통하지만 GS의 블로킹 라인이 각도를 읽어내며 점차 봉쇄한다. 반면 GS칼텍스는 세컨드볼 연결이 부드러워 랠리 중에도 공격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레이나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갈수록 기업은행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 후반 세트에서 GS칼텍스가 서브 리시브 밸런스 모두 우위를 잡으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다. 추천 배팅 GS칼텍스 승,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원주 DB. 서울 SK 최근 경기에서 홈연승을 이어가며 잠일 원희를 중심으로 한전술적 완성도가 극대화되고 있다. 포메이션은 4아웃 1인 형태의 하프코트 세트로 원희는 페인트존 중심을 지키며 팀 공격의 축을 담당한다. 그가 더블팀을 끌어들이면 김낙현은 순간적인 커싱과 미드레인지에서의 결정력으로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알빈 톨렌티노는 코너 스팟에서 백도어 타이밍을 노리며 수비 간격이 열리는 찰나의 공격 루트를 확장한다. 이러한 패턴은 원희의 포스트업만이 아닌 공간 분할과 시선 분산을 기반으로 한복합 전개다. 그래서 수비가 몰리면 외곽 오픈 찬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팀 전체가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리바운드에서도 원희의 박스아웃이 완벽히 작동해 세컨드 찬스 득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SK는 원희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한 연속 공격 구조를 통해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져간다.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를 중심으로 빠른 트랜지션과 오픈 코트 전개를 노린다. 하지만 서울 SK의 페인트존 수비가 완벽히 세워질 경우 알바노의 돌파 루트가 좁아지고 템포가 끊긴다. 헨리 앨런스는 외곽에서 공격 기회를 찾지만 원희의 리치와 헬프 타이밍 때문에 슛각이 제한된다. 강상재 역시 미드레인지에서 오픈 찬스를 얻더라도 수비 로테이션이 빠르게 닫히는 구조다. DB는 킥아웃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지만 SK의 핸즈업 수비가 타이트해 외곽 성공률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 팀이 승부를 이어가기 위해선 트랜지션 효율을 높이고 외곽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 필수적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DB가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겠지만 SK의 하프코트 수비가 정비되면 페인트존 진입이 막힐 것이다. 그리고 원희는 초반부터 포스트에서 볼을 잡아 상대의 빅맨을 끌어내며 공간을 넓힌다. 김낙현은 원희가 볼을 잡는 순간 컷인 타이밍을 노려 이선 침투 루트를 완성한다. 반면에 DB는 원희의 리치와 높이에 막혀 돌파가 봉쇄되며 외곽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알바노는 템포를 조절하려 하겠지만 SK의 백코트 압박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반 이후에는 원희의 더블팀 유도로 패스 루트가 열리며 톨렌티노가 코너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SK의 세컨드 찬스 득점이 늘어나며 경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린다. 결국 SK는 경기 내내 페인트존을 장악하며 홈에서 완성도 높은 전술 운영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언더. 네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울산 모비스. 안양 정관장 포메이션은 하프코트 세트플레이 중심의 4아웃 1인 구조로 박지훈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전개가 강점이다. 박지훈은 드리블 돌파보다 패싱 타이밍과 시야를 우선하며 순간적인 컷인 루트를 정확히 읽는 지능형 리더다. 렌즈 아반도는 미드레인지에서 공간을 벌리며 리듬을 만들고 볼 없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든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페인트존 하단에서 중심을 잡으며 몸싸움에 밀리지 않고 세컨 찬스 득점 루트를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박지훈, 오브라이언트 조합의 투맨 게임이 완성도를 높이며 공격 밸런스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비에서는 트랜지션 안정감을 회복했고 외곽 로테이션 속도도 경기마다 나아지고 있다. 이 팀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흐름을 잡는 팀으로 집중력이 유지되면 한순간에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울산 모비스는 여전히 옥존, 해먼즈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하프코트 팀이다. 옥존은 볼 운반과 스크린 활용에 능하지만 최근 들어 컨디션 기복이 뚜렷하다. 해먼즈는 인사이드 공략에 적극적이지만 수비 집중도가 떨어질 때는 파울 트러블에 쉽게 빠지는 단점이 있다.
로메로의 포스트업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더블팀 유도에 취약하며 외곽으로 볼이 나갈 경우 공격 템포가 끊긴다. 또한 리바운드 이후 전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상대에게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빈도가 높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4쿼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전체적으로 팀 전개는 매끄럽지만 경기 후반 체력 분배와 수비 완성도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리그 상위권 전력임에도 마무리 집중력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울산 모비스가 투맨 게임으로 페인트존을 두드리며 기세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안양은 박지훈의 패싱 타이밍과 오브라이언트의 피지컬 싸움으로 차근차근 균형을 되찾는다. 렌즈 아반도가 미드레인지에서 타이밍을 맞추면 수비를 넓히고 외곽 라인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로 들어가면 안양은 수비 전환 속도가 살아나며 상대의 세컨 찬스를 차단할 것이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롤린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막판에는 오브라이언트의 포스트업 득점과 아반도의 컷신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박지훈은 빠른 판단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의 리듬을 끊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전망이다. 결국 안양의 하프코트 완성도와 페인트존 버티기가 경기의 무게추를 바꿔놓을 것이다. 추천 배팅 정관장승 언더. 다섯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부산 KCC. 고양소노 최근 경기에서 외곽 기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팀 밸런스가 조금씩 정돈되고 있다.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트윈타워 구조이며 네이던 나이트를 중심으로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정현은 여전히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가며 경기 후반에도 리더십이 돋보인다. 캔바우는 미드레인지에서의 정확도가 뛰어나고 전환 공격 시에도 순간적인 스피드로 흐름을 바꿔놓는다.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도가 한층 높아지고 리바운드 가담률이 확실히 올라온다. 세트 오펜스에서도 볼 순환이 활발해지며 외곽 득점이 터질 때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이제는 팀 전체가 네이던 나이트를 축으로 한 인사이드 중심 전술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페인트존에서의 밀착 수비와 2차 득점 루트가 살아나는 흐름이다. 반면 KCC는 여전히 빠른 템포를 기반으로 하는 팀이지만 최근 체력 부담이 눈에 띄게 쌓이고 있다. 송교창의 돌파력은 여전하지만 경기 막판 피로 누적 구간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허웅은 외곽에서 시도는 많지만 슈팅 밸런스가 흔들리며 성공률이 들쭉날쭉하다. 숄롱은 강한 피지컬을 앞세우지만 세컨 찬스 리바운드 싸움에서 나이트와 맞붙을 경우 고전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드라인 수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서 전환 수비 시 페인트존 공백이 자주 발생한다. 공격 루트가 송교창, 숄롱 쪽으로 집중되면서 패턴이 읽히는 장면도 잦아졌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이 약점이 노출된다면 고양 소노의 인사이드 압박에 라인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 초반은 KCC가 빠른 템포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노는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초반 리드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네이던 나이트가 페인트존에서 숄롱과 정면 승부를 펼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정현은 템포를 늦추며 세트 오펜스를 강화하고 캔바우가 미드레인지에서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KCC는 외곽이 흔들릴 경우 공격 리듬이 급격히 끊길 위험이 있다. 그 틈을 소노가 빠르게 파고들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되찾는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결국 후반 막판 소노의 인사이드 득점이 연달아 터지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고양소노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